안녕하세요. 지성과미모의 사주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세요입니다. 지금 계속 월지에 뭐가 있을 때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자, 오늘은 월지에 재성이 있을 때, 월지 재성. 일단은 월지와 재성에 대해서 또 짧게 짚어보고 갈 거예요. 자, 월지는 나의 환경, 그쵸? 그래서 나의 근간이 되어준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적인 그릇을 의미하기도 하죠. 요거는 이제 월지 지장간에서 뭐 투출이 되었냐 이걸 우리가 격을 논할 때 그럴 때도 월지의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재성은요? 재성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재물 이러죠. 재물. 근데 재성하면 재물 바로 나오는 건 좋아요. 여기에만 매몰되면 안 돼요. 재성은 내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남자에게는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에게는 시댁이죠. 왜 시댁이에요? 여자에게 관은 남자, 관을 생해주는 건 재생관, 재성이죠. 그러니까 내 남자를 생해주는 거 시어머니인데 좀 확장하면 시댁까지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의 환경에 이런 거, 나의 근간이 이런 거, 나의 사회적 그릇이 이렇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요 예시 많이 드렸죠. 자월에 태어난 간목. 그러면 자월에 태어난 간목. 자월이다라는 환경에 있는 간목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겨울에 있는 나무. 그러면 이 나무 입장에서 어때요? 이렇게 보듯이 마치 요거를 갖고 와서 보면 재성이다라는 환경이에요. 왜? 여기 월지잖아요. 월지 재성이니까. 월지에 재성이 있다면서요. 여기 재성이라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거죠, 내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재성을 추구하는 재성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재성이 월지에 있는 분들이 이 재성을 쓰는데, 이 재성의 마인드를 쓰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겁니다.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우선 우리가 이 재성이라는 놈을 조금만 좀 파볼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간 중심으로 보잖아요, 사주를. 그쵸? 재성은 극하죠. 내가 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월지에 있다.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얘는 내가 내가 재성을 잘 쓰려면 내가 재성을 잘 쓰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어요. 자, 생하는 구조로 가는 것은 내가 이것을 식상을 쓰면 재성까지 이어지는 편안하고 좀 순조로운 여행길이야 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극하는 것은 나는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어떤 작품을 볼 거야 라는 거예요. 다소 재미보다는 그 목적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에너지 소모가 누가 큰 거야? 얘 에너지 소모가 큰 거 아니에요? 일간의 에너지 소모가.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논할 때 재성도 커야 되지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간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다. 즉 비겁의 힘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신왕제왕해야 재를 내가 잘 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녀석이 지금 월지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요게 이렇게 크면 이거를 내가 소유하고 싶고 제어하고 싶고 극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모도 크지만 바쁩니다. 바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성을 쓰는 분들은 바빠요. 하나만 하지 않아. 막 여러 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바쁜 거 오케이. 너무 좋죠. 뭔가 바쁘게 산다는 거. 대신 목표를 큰 덩어리 하나에 대해서만 파고드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 그러면 곤란해진단 말이죠. 결과가 안 나오죠. 네. 그리고 시작이 되었다. 어떠한 일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완료하기까지 큰 집착을 보입니다. 이 집착이 우리가 단어적으로 별로 안 좋죠. 근데 이거는 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단 뒤돌아보지 않아요. 이거에만 몰두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성을 쓰는 학생이 있죠, 학생. 학생이 재성으로서 공부를 한다. 재를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를 가요. 그럼 이 학생이 재성이다라는 월지의 강한 기운을 써서 좋은 대학교로 갔어요. 이것은 초중고 공부 있죠. 여기 들어가는 순간 요건 남아있지 않아요, 머리에. 얘는 여기를 위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돼요. 목표를 이뤘으면 그 뒤에 것들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요것도 챙겨가면 좋잖아가 아니에요. 다음 목표를 향해서 또 가죠. 이게 재성이에요. 그래서 재성이 월지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재성의 마인드가 있다라면 돌봐야 돼요. 뭘 돌보냐? 나를 돌보고 과거도 돌봐야 돼요. 다른 예를 들면 남자 입장에서 재성 이 여자잖아요.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막 너무 좋아요, 이뻐요, 사귀고 싶어요, 막 하죠. 그래서 막 목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어떠한 A라는 여자가 목표예요. 그러면 막 그냥 사귀고 싶어서 사귀고 싶어. 이거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인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뭐야? 스킨십 하고 싶어요. 손잡고 싶어요. 막.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목표만 가득한 거예요. 이게 재성이 많은 남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들은 얼추 이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남자면 극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도 재성이 월지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스텝 딱딱딱딱.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번에 만난 남자 월지에 재성이 있어. 그러면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여성분들은 다시 돌아와서 지금 돌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학생은 대학을 가기 위한 초중고의 공부를 기억하지 않아요. 다음 스텝. 남자는 마음에 드는 A라는 여성과 만나고 싶어요. 연인이 됐어요. 그럼 다음 스텝. 스킨십 했어요. 그럼 다음 스텝. 그리고 그 스텝이 끝이 나면요, 내 흥미로운 관계가 아니게 돼요. 네. 그래서 돌보자다라고 하는 거, 내가 계속 스텝 나가죠. 완료를 해야 되죠. 노력도 해요. 그래서 집착으로 보이죠. 이러면 몸이 상해요. 몸이 상해요. 그래서 나를 좀 돌보라는 거예요. 자, 내가 극함으로써 내 에너지를 쓰죠. 맞죠? 얘는 인성을 극하는 애예요. 그쵸? 나를 생해주는 애를 극하게 하죠. 내가 기운이 있겠습니까? 몸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좀 돌보라. 과거를 돌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축나더라 라는 그 경험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에서 이 재성을 쓴다라는 것은 좋은 큰 성과를 불러오기에 좋아요. 다만 나를 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이거? 인성 챙기세요 하는 거죠. 예. 이 강한 월지가 극한다라는 건 뭐예요? 얘 기운은 얘 입장에서 보면 얘 기운도 빼는 거잖아요. 예. 인성을 좀 챙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로 월지 재성 있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죠. 자, 두 번째는 즉각적인 것을 선호해요. 모호해요. 싫어. 모호한 건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리뭉실 싫어해요. 즉각적인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재성은 내 목적이다라고 본다면 내가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려면 딱딱 떨어져야 돼요. 매뉴얼처럼 딱딱 떨어져야 그 목적을 이루는데 유리하겠죠. 다시 말하면 큰 그림을 보고 저 목적을 향해서 큰 그림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칼같이 딱딱 부러지는 것들을 선호하죠. 즉각적인 거. 자, 예를 들면 백화점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 어때요? 백화점 가면 이렇게 뭐 1층 한 바퀴 돌고 2층 가고 막 이렇게 돌잖아요. 아이 쇼핑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 발견했어요. 발견! 옷이 너무 이쁜 거야. 그 옷에 내 이름이 써 있는 것 같아요. 그 옷이 얘기하죠. 이거는 사주세요. 네 거야. 빨리 나를 사가. 그럼 옷을 삽니다. 자, 여러분. 옷이라는 거는 내가 입어서 바로 그 효능감을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즉각적이죠. 애매모호한 거 이거 안 돼요.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딱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에 선호한다는 거예요. 뭐 옷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남성분들 같은 건 자동차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외제차 막 이런 거. 예. 이게 뭐예요? 또 안내방송 참 타이밍이 이래요. 예. 안내방송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건 들어야죠.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자, 다시. 자, 그런데 옷을 샀단 말이에요. 즉각적이니까. 문제가 생기죠. 비슷한 옷이 집에 있는 거예요. 아, 내 옷장에 이러한 옷이 한 4벌이 있네. 이것을 입고 사요. 네, 이것을 입고 와, 야, 이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관을 쓰세요 라는 말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관을 쓰세요. 계획적으로 소비하세요.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에선 제가 인성을 쓰세요 라고 했죠. 관을 쓰세요는 왜 관을 쓰라고 했어요? 재성이 월지에 있어서 강한 거를 내가 쓰는 건 좋으나 그것들이 부정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재생관 하죠. 재생관, 제 기운을 관에게 주는 거잖아요. 재성 입장에선. 네. 계획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좀 확장해서 얘기해 보면요. 소비가 이거는 자, 여러분. 경제적인 소비죠. 지금 이 예시를 든 거. 옷 사야 되는데 옷을 샀더니 비슷한 옷이 있어. 계획적으로 쓸 걸 라는 건. 근데 여기선 관계적인 소비도 있어요. 또 감정적인 소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소비에 있어서는 소비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가 관 쓰세요 라고 한 거죠. 관계적인 소비는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 재성으로서의 관계는 첫 만남에 마음에 들면, 내가 좀 끌리면 그 사람 베프가 돼요.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이거는 여러분 잘 봐요. 이거 위험해요.
예. 그리고 이 관계가 왜 위험하다고 했냐면 내가 저 사람을 딱 만났는데 괜찮아. 윈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취할 것들도 많아 보여. 그때 이 위험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들, 내가 저 사람을 딱 보니까 괜찮아. 이 괜찮아의 기준이 내가 얻어야 될 것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노력을 하죠, 관계에 있어서. 이거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 여러분, 물속은 우리가 막 이렇게 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위험해요. 관계적인 소비에 있어서도 내가 그 사람이 필요로 해도 관계에 있어서 의심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감정적인 소비도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났어. 그러면 그 대상에게 어떤 데미지를 줄까를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저걸 진짜 내가 화나서 너 때문이야. 그러니 너도 나로부터 나오는 내 분노를 받아라라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적인 소비를 화가 나서 하면요, 관계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것도 관을 써야죠. 이런 감정적인, 관계적인, 경제적인 소비에 있어서는 항상 관을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자, 오행도 자르면 이쪽은 양적인 구간이죠. 이쪽은 음적인 구간이에요. 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요, 양적인 영역,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거, 현실적인 거, 활동하는 것의 결과치예요. 얘는 이렇게 하잖아요. 얘 식상 거쳐서 결과치란 말이에요. 이 결과치를 가지고 음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죠. 이 결과치가 이러한 소비에 관성이라는 것이 개입이 없이 그냥 나 그냥 막 질러 사. 그리고 뭐 저 사람 오케이, 나한테 이득, 좋아. 네, 화나면 이 자식아. 여기서 길하지 못하게 넘어가면요, 한 사이클이 돌 때도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기 어려워요. 이런 의미로도 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적인 것을 음적인 영역으로 가지고 가는 애죠. 내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의심도 하고 소비할 때 계획도 하고 감정의 소비에 있어서도 조금 차분하게 돼서 넘어가면 관성은 여기서 이 양적인 구간의 경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네. 그래서 인성으로 넘어가 얘 뭐예요?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내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대처를 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다시 나를 생해줘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겠죠. 이런 구조들이 계속 돌아야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이 재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3개뿐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관을 좀 챙겨야 된다. 요거는요, 여러분, 조금 듣기 싫은 얘기로 욕심이에요, 욕심. 옷 사는 거 욕심이죠. 옷 4벌이 더 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이득이야. 그럼 저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이려고. 그 사람과 나의 천재적인 관계와 어떤 스텝으로서 다가가야 되는지가 있어야 하는데 덜커덕 다가가는 거죠. 빨리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욕심이죠. 화가 나면요, 그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떤 오해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질러야 되는 거. 그것도 내 감정의 욕심이에요. 당장 해소하려고 하는. 재성을 써야 되고 월제 재성으로서 큰 재성의 마인드가 있다면 욕심적인 부분을 잘 관으로서 컨트롤해야 된다는 게 이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3번째로 가보죠. 자, 3번째 이제 융통성. 융통성 있어요. 월지 재성의 마인드, 그럼 융통성입니다. 사실 바로 딱 나오는 게 융통성이에요. 굉장히 유연하죠, 사람이.
예. 한편으로 여러분 줏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융통성이 있고 유연할까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때로는 휘어졌다, 때로는 꺾였다,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큰 재성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모가 커요 라고 했잖아요. 이걸 이뤄야 되니 내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니 쓰잘데기 없는 걸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지금 화났어? 내가 지금 저걸 얻기 위해서 무릎 꿇어야 돼? 꿇어요 그럼. 네. 그러니 이게 나만 하겠냐고요 이게. 그쵸? 이거 잘 챙겨야죠. 이거 잘 챙겨야 돼요 요걸. 그쵸? 요렇게 가야 돼요. 재성이 강하면. 아니면은 한 방에 진짜 훅 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재성이라는 놈은 임팩트가 되게 강하다. 양적인 구간의 결과치니까요. 네. 다시 와서 융통성과 유연하다는 우리가 지름길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일을 하는데 빠르고 결과치를 얻는데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융통성 유연해요, 지름길을 선호해요, 잔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당하면 훅 간다라고 했어요, 제가.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와, 야, 너 진짜 성과 잘 거두더라. 와, 야, 너 뭐야, 이번에 차 산 거 진짜 멋있다. 대출 받았어. 이번에 그 성과는 저 프로젝트 했던 거 좀 참고했어. 나만 알고 있죠. 이러한 나의 지름길 잔머리가 드러나면은 우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또 다음 스텝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재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공법이라고 하잖아요. FM, 야 FM대로 해야지 하는 그 FM, 그런 것도 꼭 추구를 해야 됩니다. 큰 틀에서 이걸 잔머리로 쓰. 이거 왜 이래? 이걸 잔머리로 쓰잖아요. 이러면 이게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큰 틀에서는 FM으로 가고 요게 소소한 것들에 있어서 잔머리를 좀 쓴다. 이러면 괜찮겠죠. 그래서 시야를 좀 넓혀야 돼요. 네. 이거 다 잔머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우리 FM으로 하고 중간중간에 있는 소소한 가지들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목표를 위해서 가야지. 요 정도면 참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월지 재성이 융통성, 유연해요, 지름길 선해요, 잔머리가 있어요. 이 얘기가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없는 결과치라는 것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나는 요거 해서 난 됐어라고 하지만 이거의 값어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자칫하면 오랜 노력이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승전결에서 내가 승의 영역에 있다면 여기서 좀 잔머리 굴리고 전의 영역에서 내가 조금 지름길 찾고 요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잔머리, 유연하고 융통성을 너무 부각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양새를 갖추는 원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심이에요, 욕심. 후딱에 치워야지라는 욕심. 이 욕심이 되게 독이 되는 경우들이 특히 편재 월지 혹은 재다시냐 이런 분들은요 욕심에 대해서 항상 검토해야 됩니다.
어차피 재다 신약이면요, 내가 약하고 재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다 취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큰 재를 취하려고 나는 약한데 계속 하다 보면 나에 대한 소모만 커져요. 편재는 불안정적인 거잖아요. 주식, 도박, 코인과 같은 것들. 이거 추구하다가는 여러분, 나는 일을 해서 노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갖고 돈을 벌어야지가, 야, 한 방에 터져! 이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봤죠, 여러분. 코인으로 소위 말해 날아갔어요, 막 이런 분들. 욕심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재성이 월지에 있는 분들이고, 특히나 편재나 재다 신약인 분들은 더욱더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재성편에서 말씀드렸어요. 특히 재다 신약인 경우에는 재를 내가 취하지 못하니 이 재물을, 이 목표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쓰자. 예, 다른 사람을. 그래서 뭐 일로서 하면 뭐 은행원, 뭐 금융 쪽, 예, 또 뭐 회계, 세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우리가 인성을 쓴다라고 하는데 재성을 쓰면서 부동산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업장 알아봐 주는 거. 예, 그 사람 돈 벌게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직접적이진 않더라도요. 아, 이번에 땅 좀 알아봐 주세요. 건물 좀 알아봐 주세요. 의뢰를 받고 의뢰자의 목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죠. 예, 이런 쪽으로 업상 대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끝으로 월지가 재성이다라는 거, 내 목적 의식을 향해서 내가 뛰어갈 수 있는 굉장히 빠르고 강한 에너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거의 부작용 또한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을 항상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 월지의 강한 재성의 마인드를 쓰시면 여러분들 건승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드렸죠? 요거 중요하다고. 관인, 이렇게. 요거 좋아요. 요거 좋은데 극하는 거 좋아요. 요거 하라고요. 그래서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시고 더 좋은 결과치를 쭉쭉 뽑아내는 월지의 재성인 분들이 되시길 함께 기원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